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와 함께 연합훈련을 강화하며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9일 BOA에 핵무기 추구는 정권 안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는 직설적인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강력한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술 전략 자산 배치와 함께 미한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게 북한군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이런 조치에 대응해야 하는데 가용 재원이 취약한 북한 입장에선 결국 승산 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So i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my view, can persist in following this course, this approach has the potential to convince North Korea to reconsider the value and the utility of relying on nuclear weapons.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군 정찰기의 정례적인 대북 정찰 활동으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thing the U.S. could do is to announce that South Korean and U.S. naval forces are going to move up into the West Sea and move up opposite the Nampo area and intercept any North Korean ships carrying coal. They're not supposed to carry coal.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BOA와 RFA 등 대북 방송은 물론 무인 비행기 드론을 통한 USB 살포,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전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And that is a type of pressure that he cannot withstand. With that pressure, it will either lead him to the conclusion that he has to negotiate in good faith, or it will be his downfall by his own elite and peopl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처럼 북한 주민 지원과 내부 변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 전략과 더불어 동맹들과 함께 위협 감소를 위한 단기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can enhance deterrence. We can bolster trilateral intelligence and defense cooperat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We can deploy more sophisticated U.S.-South Korean strike capabilities and more robust U.S. ROC joint exercises. While we're unlikely to be able to turn back the clock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e can reduce the threat in the short term. 한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지속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회가 주한미군의 신속한 전투력 확보를 강조하며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의 순환 배치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비금전적 기여액도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소위원회가 9일 의결한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입니다. 초안에는 미군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을 전면전 발발 시 신속 전개가 가능한 구성으로 변경할 경우 이점과 관련 비용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년 2월 15일까지 육군 장관이 하원 군사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탱크와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미국 육군의 기갑여단 전투단 ABCT를 차륜형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신속 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 SBCT로 대체하는 계획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에 순환 배치된 기갑여단 전투단은 공격력과 방어력이 뛰어나 전면전 상황에 유리한 반면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기동력이 뛰어나 현대전에 필수적인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3,6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첨단 기술과 유연성에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타격 능력까지 갖춘 C4ISRT로 무장한 막강한 전투력을 조기 경보 체계 발동 과정에서 고도의 기동성을 자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초안에서 한반도보다 병력의 준비 태세와 신속 전개 능력이 더 중요한 곳은 없다며 주한미군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공격자들을 억제하는 노력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기갑여단 전투단과는 다른 일련의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와 관련된 이점과 단점, 그리고 위험이 더 잘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 라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021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부터 이런 신속한 기동 전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 think early warning systems are extremely important. C4ISRT is extremely important on the early warning, and then the focusing on the training and readiness.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 초안은 또 주한미군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7개의 주한미군 기지 관련 건설 사업에 총 7억 4,980만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승인된 한국의 기업은 5억 520만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원 군사위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포함돼 오는 22일 군사위 전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상원은 다음 주 군사위 각 소위원회 비공개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 혹은 16일 군사위 전체 회의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한 뒤 양원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암호화폐 등 새로운 영역에서 추가 제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후안 자라테 전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제안했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기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북한 정권이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을 더 공격적으로 겨냥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분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제재 회피와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찾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제재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등 민간 분야에서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정치 사기극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 공보실은 9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정부의 최근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그런 발표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관련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보실은 그러면서 일본은 납치 문제, 핵무기와 미사일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사 해결을 통해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02년의 북일 평화선언을 바탕으로 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는 기시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모든 납북자가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공보실은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장기간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쳐온 민간단체가 북한 지도부의 코로나 대응과 무기 개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단체 관계자는 9일 VOA에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고통보다 무기 개발을 계속 우선시하는 데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의 이런 조치로 영양실조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조용히 숨져가는 사람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거듭 주민들의 안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에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9일 북한의 군사적 긴장 촉발이 인도적 지원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VOA의 질문에 지원 전달은 인류애와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